김지영 씨. 박 교장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지만 마이크를 대지 않았음에도 급식실 전체에 섬뜩하게 울려 퍼졌다. 아이들의 왁자지껄 하던 소리가 순간적으로 멎었다. 김지영은 본능적으로 몸이 굳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박 교장을 응시했다. 박 교장의 눈빛에는 노골적인 경멸과 조롱이 가득했다. 아니, 요즘 학부모님들 원성이 자자해요. 급식 맛이 똥맛이 됐다고. 솔직히 말해봐요, 김지영 씨. 제대로 된 주방에서 일해본 적이나 있어요. 어디 시골 밥집에서 대충 하다 왔나. 우리 학부모님들은 돈이 썩어나서 자선사업 하는 줄 알아요. 귀한 자식들 입에 들어가는 건데 아무거나 막 퍼줘도 되는 줄 아나. 박 교장은 비웃듯 코웃음을 쳤다. 옆에 있던 학부모 대표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다. 김지영은 입술을 깨물었다. 교장 선생님 어떤 점이 부족한지 말씀해 주시면 개선하겠습니다. 개선하, 이제 와서 개선 당신 같은 사람들은 원래 그래. 어딜 가나 자기 그릇을 모르고 남의 밥그릇 빼서 먹을 생각만 하지. 주제 파악 좀 하고 살아요. 내가 듣자 하니 당신 여기 오기 전에도 어디서 깽판 쳐서 쫓겨나듯이 왔다며 그때도 똑같았나 제대로 못해서 민폐만 끼치다가 잘린 주제에 어디서 또 숟가락 얹으려고. 박 교장의 말은 칼날처럼 김지영의 과거를 후벼 팠다. 그녀의 심장이 아프게 쥐어짜였다. 박 교장은 한숨을 푹 쉬는 신용을 하며 주위를 둘러봤다. 원래 수준 낮은 인간들이 꼭 자기 처지 모르고 남한테 민폐만 끼치는 법이지. 급식실에 이런 사람 앉혀놓으니 우리 학교 품격이 땅에 떨어지지. 솔직히 말해서 얼굴만 멀쩡하면 다인가 속은 다 썩어 문드러졌을 거 아니야 하는 짓을 보면 딱 그래. 어디 가서 남은 음식이나 주워 먹던 버릇을 여기서도 하는 건 아니겠죠? 하긴 배운 게 도둑질인데 뭘 바라겠어. 노골적인 조롱과 비하가 섞인 말들이 쏟아져 나왔다. 아이들의 눈빛은 혼란스러웠고 일부 교사들과 학부모들은 애써 외면하거나 동조하는 시선을 보냈다. 교사 김현우는 옆에서 못마땅한 듯 혀를 찼다. 박 교장은 한 발 더 다가서며 김지영의 얼굴을 빤히 쳐다봤다. 아니, 그렇게 살아서 이 사회의 보탬이나 되겠어. 어디 가서 밥그릇이나 얻어먹고 다니는 게 어울리는 사람 같으니라고. 아, 혹시 예전에도 군대 짬밥 같은 거 만들다가 퇴출 당한 거 아니야. 그런 천박한 솜씨로는 여기 발붙일 생각 마. 급식실 청소나 시켜야겠네, 어울리게. 청소는 할 줄 알겠지? 김지영의 심장이 격렬하게 울렸다. 그녀의 창백한 얼굴에 미세한 경련이 일었다. 손에 쥐고 있던 국자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 순간 한 아이가 국그릇을 내밀었다. 그 아이는 다름 아닌 김지영의 딸 어린 지영이었다. 지영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다. 엄마의 이름이 불리고 모욕당하는 모든 순간을 딸은 고스란히 듣고 있었다. 어린 딸의 눈빛을 마주한 김지영은 모든 감정을 억눌렀다. 분노, 수치심, 절망. 이 모든 것이 뒤섞여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그녀는 한마디도 내뱉지 않았다. 그저 굳게 다문 입술로 고통을 삼킬 뿐이었다. 박 교장은 그런 김지영을 보며 더욱 기고만장해졌다. 봐요, 학부모님들. 저렇게 말 한마디 못하고 꿀먹은 번거리처럼 있는 사람한테 우리 아이들 식사를 맡길 수 있겠어요. 내가 괜히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이런 태도로는 어디 가서 뭘 해도 안 돼. 딱 보아하니 인생이 고달프게 생겼네. 뭘 해도 되는 일이 없을 팔자인가 보지. 남의 밥그릇 뺏으려 하지 말고 내 밥그릇이나 똑바로 챙겨. 그녀는 조롱 가득한 웃음을 터뜨리며 몸을 돌려 급식실을 나섰다. 뒤따르던 교사들과 학부모들도 힐끗거리며 급식실을 빠져나갔다. 급식실은 다시 아이들의 소리로 채워졌지만 김지영에게는 모든 것이 멀리 떨어진 듯 아득하게 느껴졌다. 그녀의 눈동자는 여전히 우수에 잠겨 있었으나 그 깊이에는 이제 차가운 증오의 불꽃이 일렁이기 시작했다. 딸의 손에 국그릇을 쥐어준 채 김지영은 아무 말 없이 다음 아이에게 밥을 퍼주었다. 하지만 그녀의 심장 속에서는 거대한 폭풍이 일고 있었다. 그 폭풍은 단순히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복수의 서곡이었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이 굴욕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침묵의 선언이었다. 급식실에서의 모욕은 김지영의 삶에 균열을 내기 시작한 거대한 지진의 서막이었다. 그날 이후 학교는 그녀에게 살아있는 지옥이 되었다. 박정미 교장의 조롱은 씨앗이 되어 싹을 틔웠고 급식실 안팎으로 끔찍한 소문들이 파도처럼 밀려들었다. 급식실 아줌마 어디서 사고 쳐서 온 사람이라던데 이번에 교장 선생님이 제대로 혼내줬다면서 딸은 그 엄마 닮아서 뭘 하겠어. 아이들 사이에서도 수군거림이 늘어났다. 어린 지영은 아무것도 모른 채 친구들의 이상한 시선과 귓속말을 견뎌야 했다. 엄마의 초라한 모습이 이제는 딸에게까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김지영은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다. 다시 교복을 입고 학교에 가야 할 딸아이의 얼굴이 눈에 밟혔다.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담담한 표정을 지으려 애썼지만 거울 속 그녀의 눈동자는 깊은 슬픔과 좌절감으로 일렁였다. 뽀얀 피부 위에는 밤새 뒤척인 흔적이 역력했다. 밖으로 나서는 순간 그녀는 자신이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것 같다고 느꼈다. 모두가 그녀를 아는 듯 했지만 누구도 그녀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심지어 늘 친절하게 인사를 건네던 이웃들도 그녀를 보면 애써 시선을 피하거나 아니면 대놓고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김지영은 이방인이 되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그녀가 타면 일부러 다음 층에서 내리거나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그녀를 없는 사람 취급했다. 부녀회 모임에서는 그녀에 대한 온갖 험담이 오갔고 그녀가 지나가면 갑자기 대화가 뚝 끊겼다. 마치 그녀의 존재 자체가 오염원이라도 되는 양 모두가 피했다. 김지영은 이제 자신이 발붙일 곳이 어디에도 없음을 깨달았다. 세상은 그녀에게 끊임없이 네가 감이라고 속삭이며 그녀의 존재 자체를 부정했다. 어느 날 저녁 어린 지영이 조용히 엄마에게 물었다. 엄마 친구들이 왜 나한테 너네 엄마는 밥도 못한다며 라고 물어봐. 그 말에 김지영의 심장은 산산조각이 났다. 자신이 당하는 모욕보다 딸이 겪는 고통이 수만 배는 더 아팠다. 그녀는 딸을 꼭 안아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딸의 작은 등을 토닥이며 눈물만을 삼켰다. 이 순간에도 그녀의 얼굴에는 진한 화장기 하나 없는 자연스러운 모습 그대로였다. 그러나 그 섬세한 감정의 그림자는 이제 깊은 상처로 변해갔다. 밤이 되면 김지영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응시했다. 잠 못 이루는 밤들이 이어졌다. 박 교장의 비아냥거리는 목소리, 사람들의 비웃음 딸아이의 슬픈 눈빛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몸은 급식실의 고된 노동으로 지쳐 있었지만 정신은 끊임없이 자신을 갉아먹었다. 그녀는 과거의 자신을 떠올렸다. 누구보다 강했고 누구보다 단단했던 707 특수임무대대 김지영.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그녀였다. 그러나 지금의 그녀는 이름 없는 급식실 아줌마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서 조롱당하는 나약한 존재였다. 그 괴리감은 그녀를 더욱 깊은 절망의 늪으로 끌고 갔다. 하지만 그 절망의 늪 한가운데서 희미한 불씨가 피어났다. 그것은 분노였다. 단순한 화가 아니었다. 뼛속 깊이 사무치는 삶의 모든 것을 걸고서라도 갚아주고 싶은 끔찍한 복수심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이대로 무너져 내린다면 딸에게도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길 터였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김지영, 너는 고작 이 정도로 무너질 사람이었던가? 네가 겪어온 지옥 같은 훈련과 삶은 고작 이런 보잘것없는 인간들에게 짓밟히라고 존재하는 것이었나? 침대에 누워있던 김지영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낡은 탁상 스탠드를 켜자 희미한 불빛이 방을 밝혔다. 그녀는 굳게 담은 입술로 책상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오래된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앳된 얼굴이지만 강인한 눈빛을 지닌 젊은 여군, 707 특수임무대대 마크가 선명하게 박힌 군복을 입은 김지영의 모습이었다. 그녀는 사진을 한참 동안 바라봤다. 그리고 차가운 결심이 그녀의 눈빛에 스쳐 지나갔다. 지금까지의 침묵은 나약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복수를 위한 긴 인내의 시간이었을 뿐이었다.
이제 그 인내가 끝을 고하고 있었다. 김지영은 조용히 노트북을 열었다. 낡았지만 여전히 작동하는 기계였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스치듯 움직였다. 검색창에는 학교 급식 비리, 교장 횡령, 사학재단, 부정 입학 등의 단어들이 입력되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감정적으로만 반응하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차갑게 계산하고 있었다. 누구를 어떻게 무너뜨릴 것인가? 어떤 증거를 찾아야 하는가? 그녀의 눈동자에 드리웠던 우수는 사라지고 대신 날카롭고 예리한 빛이 감돌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급식실 아줌마 김지영이 아니었다. 그녀는 전장의 지옥을 겪고 살아남은 707 특수임무대대 출신 김지영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김지영은 낡은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며 707 특수임무대대 시절의 기억을 되새겼다. 그녀의 눈빛은 우수 어린 갈색에서 날카로운 강철빛으로 변모하고 있었다. 707 부대는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로 극한의 상황에서도 임무를 완수하는 강인한 정신력과 비인간적인 신체 능력을 요구했다. 그녀는 그곳에서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훈련을 견뎌냈다. 얼음장 같은 계곡물에 몸을 던지고 몇 날 며칠을 잠 한숨 자지 않고 산속을 헤매고 맨손으로 거친 바위를 기어오르며 절벽을 넘었다. 육체의 고통은 기본이었고 정신을 붕괴시키는 심리훈련은 더욱 혹독했다. 그들은 임무를 위해 필요하다면 그림자처럼 사라지고 유령처럼 나타날 수 있어야 했다. 그녀의 주특기는 맨손 격투와 은밀 침투 그리고 정보 수집이었다. 상대를 제압하는 데는 단 1초도 걸리지 않았다. 남성의 2배에 달하는 근력과 민첩성을 길렀고 인간의 급소를 정확히 꿰뚫는 능력을 갈고 닦았다. 특수 제작된 칼 한 자루만 있다면 그녀는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훈련은 따로 있었다. 그것은 바로 인내와 침묵이었다. 감정을 철저히 배제하고 오직 임무만을 위해 움직이는 기계가 되어야 했다. 분노와 좌절, 슬픔 같은 인간적인 감정은 오히려 약점이 될 뿐이라고 가르쳤다. 그녀는 그 모든 것을 체득했다. 그렇게 김지영은 감정 없는 살인 기계로 거듭났었다. 전역 후 그녀는 평범한 삶을 살고 싶었다. 과거의 그림자를 지우고 남들처럼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평범한 행복을 누리고자 했다. 그러나 7병7에서의 경험은 그녀의 뼛속 깊이 각인되어 지워지지 않았다. 평범한 삶은 그녀에게 너무나도 생소했고 어딘가 허전했다. 급식실에서 일하게 된 것도 어쩌면 그런 평범함에 대한 갈망 때문이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평범함은 박정미 교장의 비웃음 한마디에 산산조각났다. 그녀는 다시 과거의 자신을 불러내야 할 때가 왔음을 직감했다. 컴퓨터 화면에는 학교 급식 비리 제보라는 웹사이트가 떠 있었다. 김지영은 익명 게시판에 올라온 수많은 글들을 읽어 내려갔다. 급식 재료 납품 비리 식자재 빼돌리기, 위생 불량, 그리고 교장과 특정 업체 간의 유착 관계에 대한 의혹들. 모두 익명으로 쓰여 있었지만 글마다 분노와 절망이 고스란히 묻어났다. 그녀는 단순히 박정미 교장에게 개인적인 복수를 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이 썩어빠진 시스템 전체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가장 먼저 학교 재정 관련 서류들을 찾아보기 시작했다.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부터 교육청 정보 공개 포털까지 가능한 모든 채널을 동원했다. 밤늦게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 숫자를 대조하고 이상한 지출 내역을 찾아냈다. 707 부대에서 배운 정보 분석 능력은 이럴 때 빛을 발했다. 수많은 정보의 파편 속에서 의미 있는 연결고리를 찾아내는 것은 그녀에게 식은 죽 먹기였다. 마치 퍼즐 조각을 맞추듯 조작된 서류들과 숨겨진 자금의 흐름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다. 박 교장과 특정 식자재 업체 행복푸드 간의 수상한 거래 내역이 그녀의 눈에 포착되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박정미 교장은 교활하고 노련한 상대였다. 그녀는 단순히 서류상의 증거만으로는 박 교장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했다. 물리적인 증거, 그리고 박 교장의 숨통을 끊을 수 있는 약점. 김지영의 뇌리에는 잠입이라는 단어가 떠올랐다. 직접 현장에 침투하여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증거를 확보해야 했다. 그녀는 학교 급식실의 구조도를 머릿속으로 그렸다. 급식실의 모든 동선 CCTV의 위치, 비상구 식자재 창고의 보안 시스템까지 707 훈련 때처럼 완벽하게 지형을 파악했다. 그녀는 밤늦게 급식실에 남아 청소를 하는 척하며 CCTV 사각지대를 확인하고 자물쇠의 종류를 파악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그림자처럼 조용하고 빨랐다. 급식실 직원들은 그녀가 유독 꼼꼼하게 청소한다고 생각할 뿐 그 안에서 어떤 거대한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어느 날 밤 모두가 퇴근한 뒤 김지영은 다시 급식실로 들어섰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장비들이 들려 있었다. 마치 오래전 특수 임무를 수행하던 때처럼 그녀의 움직임은 군더더기 없이 정확했다. 식자재 창고 문을 열고 내부를 살폈다.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 원산지 불명의 고기들이 아무렇게나 쌓여 있었다. 행복푸드에서 납품한 흔적들도 곳곳에 보였다. 김지영은 작은 카메라로 모든 것을 기록했다. 단순히 사진을 찍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육안으로는 식별하기 어려운 미세한 증거들까지 포착하기 위해 온 감각을 곤두세웠다. 그녀의 눈동자는 여전히 우수가 남아 있었지만 그 우수는 더 이상 나약함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차갑게 타오르는 복수심의 불꽃을 감추기 위한 가면이었다. 박정미 교장은 그녀를 나약한 존재로 깔봤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김지영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진정한 괴물을. 그 괴물은 이제 깊은 잠에서 깨어나 자신을 모욕한 자들을 향해 서서히 발톱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참지 않았다. 침묵은 끝났다. 이제 그녀의 복수가 시작될 차례였다. 김지영의 삶은 더 이상 단순한 급식실, 직원의 그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낮에는 묵묵히 배식구 앞에서 국자를 들었지만 밤이 되면 어둠 속의 사냥꾼으로 변모했다. 그녀의 목표는 명확했다. 박정미 교장과 그녀를 둘러싼 썩은 권력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 첫 번째 단계는 로이 더캄 랑 사우 수시 흑반 차우 기오자이 코장 부오츠 와우 기아이 조안 티앱 테오 순한 누진 지엠 제투탑통틴. 매일 아침 출근길 김지영은 이웃들의 수군거림과 경멸 어린 시선을 견뎌야 했다. 예전 같았으면 끓어오르는 분노를 주체하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707 부대에서 배운 인내는 그녀를 강철처럼 단련시켰다. 그녀의 표정은 언제나 우수에 찬 듯 담담했고 겉으로는 아무것도 동요하지 않는 듯 보였다. 마치 모든 비난과 조롱이 그녀를 통과해버리는 투명한 존재처럼 행동했다. 이는 단순히 인내가 아니었다. 그것은 복수를 위한 정교한 위장이자 상대방의 경계심을 허무는 치밀한 전략이었다. 그들의 비웃음은 김지영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메아리일 뿐이었다. 오히려 그들의 오만함이 그녀의 계획에 더욱 힘을 실어주었다. 급식실 안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박정미 교장은 김지영을 볼 때마다 짐짓 한숨을 쉬거나 일부러 트집을 잡았다. 김지영 씨, 오늘 김치는 왜 이렇게 신내 나는 것 같지? 혹시 유통기한 지난 거 쓰는 거 아니야? 내가 늘 말하지만 급식 재료 함부로 쓰지 말라고 했잖아. 그녀는 대놓고 비리를 암시하며 김지영을 압박했다. 김지영은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죄송합니다. 교장 선생님. 이라고 대답할 뿐이었다. 그녀의 침묵은 박 교장에게는 김지영의 나약함과 무능함을 증명하는 듯 보였다. 박 교장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것이다. 역시 저런 천박한 것들은 밟으면 밟히는 법이지. 교사 김현우는 박 교장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김지영을 더욱 괴롭혔다. 김지영 씨, 다음 주 메뉴는 학부모님들 의견 수렴해서 바꿨으니 참고하세요. 아, 물론 당신 같은 사람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겠지만요. 그는 김지영을 지나치며 어깨를 툭 치고 지나갔다. 김지영은 넘어질 뻔했지만 이내 중심을 잡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서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그러나 김현우는 몰랐다. 그 순간 김지영의 머릿속에서는 그의 모든 언행과 표정이 데이터화되어 저장되고 있었다는 것을. 그의 나약함과 비겁함은
김지영의 복수 리스트에 추가되는 또 하나의 항목일 뿐이었다. 밤이 되면 김지영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그녀는 학교 급식실의 회계 장부, 사본을 입수하기 위해 치밀하게 움직였다. 707 부대에서 배운 침투 기술은 녹슬지 않았다. 교무실과 행정실의 보안 시스템은 그녀에게는 장난감 수준이었다. 디지털 잠금 장치를 해제하고 CCTV 사각지대를 이용해 유령처럼 복도를 가로질렀다. 그녀의 손은 망설임 없이 서버실 문을 열었고 능숙하게 USB를 연결해 필요한 파일들을 복사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마치 잘 짜인 무용 같았고 심장 박동 소리 외에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진한 화장기 하나 없이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지만 그 안에는 목표를 향한 냉철한 집중력이 가득했다. 그녀는 단순히 회계 장부만을 복사한 것이 아니었다. 학교 내부에 설치된 네트워크망을 분석하여 교직원들의 개인 컴퓨터와 연결된 숨겨진 파일들을 찾아냈다. 그곳에는 박 교장이 은밀하게 주고받은 이메일, 그리고 특정 식자재 업체인 행복푸드와의 수상한 계약서들이 숨겨져 있었다. 심지어 학생들의 입학 과정에서의 비리, 특정 학생들의 성적 조작 의혹을 담은 파일들도 발견했다. 박 교장이 단순한 독재자가 아니라 학교 전체를 자신의 사금고로 이용하는 거대한 부패의 주범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 과정에서 김지영은 또 다른 인물, 즉 부엘대의 민준, 이민준 하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되었다. 그는 과거 몇몇 사학 비리 사건을 맡아 승소한 이력이 있는 유명한 공익 변호사였다. 키 크고 마른 체구에 깔끔한 검은, 머리 피곤해 보이지만 따뜻한 눈빛을 가진 남자. 늘 흑빛의 차분한 색 옷을 입고 다니는 그는 이 부패한 세상에서 보기 드문 정의감과 인간적인 깊이를 가진 사람이었다. 김지영은 그를 만나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녀 혼자서는 이 거대한 시스템을 무너뜨리기 어렵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에게는 법적인 지원과 외부의 도움이 필요했다. 컴퓨터 화면 속 수많은 파일들 사이에서 김지영의 눈은 차갑게 빛났다. 그녀가 겪었던 굴욕은 시작에 불과했다. 이제 그녀는 거대한 거미줄처럼 얽힌 부패의 실타래를 풀 준비가 되었다. 그녀의 인내는 끝이 났고 이제 응징의 시간만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침묵 속에서 자신을 짓밟았던 자들에게 지옥을 선사할 준비를 마쳤다. 복수는 이제 단순한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썩어빠진 사회의 암덩어리를 도려내는 거대한 수술이 될 것이었다. 김지영은 낡은 스마트폰을 쥐고 있었다. 화면에는 이민준 변호사의 프로필과 연락처가 떠 있었다. 흑빛 옷을 즐겨 입는 그의 모습에서 차분하고 강직한 인상이 풍겼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통화 버튼을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후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이민준 변호사입니다. 김지영은 자신의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썼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김지영이라고 합니다. 청남고등학교 급식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소개하며 심장이 조용히 뛰는 것을 느꼈다. 상대방은 짧은 침묵 끝에 답했다. 네, 말씀하세요. 김지영은 자신이 겪었던 박정미 교장의 모욕, 그리고 학교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리 의혹들에 대해 담담하게 설명했다. 그녀는 감정을 최대한 배제하고 오직 사실만을 나열했다. 급식 재료, 납품 비리 회계, 장부 조작 교장과 특정 업체 간의 유착 관계, 그리고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가해지는 부당한 압력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거대한 얼음덩어리 같은 결의가 숨겨져 있었다. 이민준 변호사는 그녀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었다. 중간에 어떤 질문도 끼어들지 않았다. 김지영의 말이 끝나자 이민준은 잠시 생각에 잠긴 듯했다. 김지영 씨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건 단순한 학교 비리를 넘어선 심각한 범죄입니다. 하지만 이런 종류의 사건은 증거 확보가 매우 어렵습니다. 학교라는 폐쇄적인 공간, 그리고 교장의 막강한 권력 때문에 증인 확보도 쉽지 않죠. 그의 목소리에는 연륜에서 오는 피로감이 섞여 있었지만 동시에 일말의 정의감이 느껴졌다. 김지영은 단호하게 말했다. 증거는 있습니다. 제가 직접 수집한 자료들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이 저지른 일에 대해 기꺼이 증언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녀의 말에 이민준 변호사는 미세하게 놀란 듯했다. 그는 수화기 너머로 작은 한숨을 쉬었다.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겁니다. 자칫하면 김지영 씨가 더 큰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보복의 위험도 크고요. 저는 이미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변호사님. 김지영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더 잃을 것도 없습니다. 다만 저와 제 아이, 그리고 저와 같은 피해자들이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짓밟히는 것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났다. 이민준 변호사는 김지영의 단호함에 이끌린 듯했다. 그는 잠시 후 말했다. 알겠습니다. 내일 오후 3시 제 사무실로 와주시겠습니까? 가져오신 자료들을 보고 자세히 상담해 보겠습니다. 다음 날 오후 김지영은 이민준 변호사의 작은 사무실을 찾았다. 사무실은 번화하게 위치했지만 내부는 소박하고 오래된 책들로 가득했다. 이민준은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밀며 김지영을 맞이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피곤해 보였지만 깊은 인간적인 연민이 엿보였다. 김지영은 준비해온 USB를 내밀었다. USB 안에는 그녀가 밤새워 수집한 수많은 파일들이 담겨 있었다. 회계 장부, 사본 급식 재료, 납품 계약서 이메일 기록, 그리고 CCTV를 통해 확보한 박 교장의 수상한 행동들이 담긴 영상 클립까지. 그녀가 제출한 자료들은 너무나도 완벽하고 체계적이어서 이민준 변호사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이민준은 자료들을 꼼꼼하게 검토했다. 그의 얼굴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심각함이 역력해졌다. 김지영 씨, 이 자료들은 일반인이 수집했다고 믿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마치 전문 정보 요원이 작업한 것 같아요. 그의 시선이 김지영에게로 향했다. 김지영은 아무 말 없이 그를 응시했다. 박정미 교장의 비리가 명백합니다. 특히 급식 재료 납품 과정에서의 리베이트 그리고 학교 예산을 유용하여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정황이 확실합니다. 이 정도면 공익소송을 제기하기 충분합니다. 이민준 변호사는 차분하게 말했다. 하지만 이 모든 증거가 김지영 씨 한 사람의 손에서 나왔다는 것을 박 교장이 알게 되면 김지영 씨를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그들은 권력을 이용해서 어떤 식으로든 김지영 씨를 침묵시키려 할 겁니다. 김지영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저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변호사님. 그들이 저를 침묵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저는 살아있는 지옥을 겪고도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조차 없었다. 이민주는 그녀의 눈빛에서 단순한 분노를 넘어선 깊은 절망과 단단한 결의를 읽었다. 그는 어쩌면 그녀의 과거를 어렴풋이 짐작했을지도 모른다. 이 여인은 평범한 급식실 아줌마가 아니라는 것을. 이민준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김지영 씨의 용기에 경의를 표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와 연락하실 때 그리고 외부에 노출될 모든 행동에 있어서 최대한 은밀하게 움직여 주십시오. 상대는 교활하고 거대합니다. 그는 말을 마치며 김지영에게 손을 내밀었다. 김지영은 그의 손을 잡았다. 그들의 악수는 단순한 협력의 의미를 넘어섰다. 그것은 부패한 시스템에 맞서는 고독한 두 영혼의 연대였다. 그녀의 복수는 이제 법이라는 거대한 무기를 손에 쥐게 되었다. 이민준 변호사와의 만남 이후 김지영의 복수 계획은 더욱 구체적이고 치밀해졌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법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이민준은 그녀의 날카로운 칼날에 단단한 손잡이를 달아주었다. 그들의 첫 번째 목표는 박정미 교장과 그녀의 오른팔인 이수민 기획실장을 서서히 압박하는 것이었다. 직접적인 공격보다는 마치 우연한 사고처럼 보이는 작은 균열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했다. 이는 상대방의 경계심을 늦추고 그들이 스스로 무너지도록 유도하는 김지영식 심리전의 시작이었다. 어느 날 아침 청남고등학교 교무실은 술렁거렸다. 박정미 교장의 개인 컴퓨터가 갑자기 먹통이 된 것이다. 중요한 결제 서류와 개인 자료들이 모두 날아갔다며 박 교장은 길길이 날뛰었다. 도대체 누가 내 컴퓨터를 건드린 거야? 당장 복구시켜. 이거 누가 책임질 거야? 그녀의 고함 소리가 교무실 전체를 뒤흔들었다.
컴퓨터 담당 직원이 진땀을 흘리며 매달렸지만 시스템은 완전히 망가진 듯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바이러스를 심어놓은 것처럼 모든 데이터가 손상되어 있었다. 김지영은 급식실에서 이 소식을 듣고 미세하게 입꼬리를 올렸다. 이민준 변호사가 추천한 전문 해커의 솜씨였다. 며칠 뒤 이수민 기획실장에게도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다. 그녀가 주도하던 학교 운동장 리모델링 사업의 입찰 서류가 갑자기 사라진 것이다. 서류는 분명히 이 실장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었고 백업 파일까지 만들어 두었다고 확신했지만 감쪽같이 사라지고 없었다. 입찰 마감일은 코앞으로 다가왔고 이 실장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말도 안 돼. 분명히 있었는데 누가 내 컴퓨터에 손댔어. 그녀는 교무실을 뒤져가며 소리쳤지만 아무도 아는 척하지 않았다. 결국 입찰 서류를 제때 제출하지 못해 학교는 수십억 원대의 손해를 입을 위기에 처했다. 이 모든 것은 김지영이 밤늦게 학교에 잠입하여 이 실장의 컴퓨터에 접근 파일을 삭제하고 흔적을 지운 결과였다. 707 부대에서 배운 은밀 침투 기술은 여전히 완벽하게 작동했다. 이러한 사고들은 학교 내부의 미묘한 불안감을 조성하기 시작했다. 박정미 교장은 누군가 자신들을 노리고 있다는 막연한 의심을 품기 시작했지만 뚜렷한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 모든 것이 너무나도 우연처럼 보였기 때문이었다. 컴퓨터 오류 서류 분실, 그리고 심지어는 급식실 식자재, 창고의 잠금 장치가 저절로 풀려 물품 일부가 사라지는 일까지 발생했다. 물론 사라진 물품들은 고가의 식자재가 아니라 유통기한이 임박했거나 품질이 좋지 않은 것들이었다. 이는 박 교장과 이 실장이 빼돌리던 물품들이었다. 김지영은 그들이 빼돌린 물품들을 외부로 빼돌려 증거를 인멸하는 동시에 그들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가했다. 이민준 변호사는 김지영이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외부에서 압박을 가했다. 그는 익명으로 교육청과 언론사에 학교, 급식 비리와 재정 운영의 투명성 문제를 제기하는 투서를 보냈다. 투서에는 구체적인 날짜와 금액 관련자들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었지만 출처는 철저히 감춰져 있었다. 교육청은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연이어 들어오는 익명 제보와 언론의 작은 관심은 그들을 움직이게 만들었다. 교육청은 청남고등학교에 대한 비공개 감사를 예고했다. 이 소식에 박정미 교장은 격분했다. 감사 갑자기 왜 감사야? 누가 뒤에서 이간질하는 거야? 그녀는 신경질적으로 책상을 내리쳤다. 이수민 실장 역시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비리가 드러날까봐 노심초사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김지영을 의심하지 않았다. 급식실 아줌마가 이런 거대한 일을 꾸밀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들의 오만함은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었다. 김지영은 멀리서 그들의 동요를 지켜봤다. 그녀의 얼굴에는 진한 화장기 하나 없이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지만 그 안에 드리워진 우수 어린 눈빛은 이제 차가운 만족감으로 빛나고 있었다. 딸 지영은 여전히 학교에서 친구들의 수군거림을 견뎌야 했고 김지영 자신도 이웃들의 싸늘한 시선을 피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모든 고통의 시간들이 곧 끝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끝에는 박정미 교장과 그녀를 짓밟았던 모든 자들의 파멸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밤마다 이민준 변호사와 연락하며 다음 단계를 논의했다. 이민준은 김지영의 치밀함과 대담함에 감탄했다. 그는 김지영이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고도로 훈련된 전문가임을 직감했다. 하지만 그는 그녀의 과거에 대해 묻지 않았다. 오직 현재의 목표, 즉 정의를 구현하는 것에만 집중했다. 김지영의 복수는 이제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썩어빠진 권력에 대한 응징으로 확장되고 있었다. 작은 균열들이 모여 거대한 댐을 무너뜨리듯 그녀가 심어놓은 작은 사고들은 박정미 교장의 견고한 성에 균열을 내기 시작했다. 김지영과 이민준 변호사의 치밀한 공조는 학교를 서서히 옥죄어 들어갔다. 작은 균열들은 예상보다 빠르게 커졌고 박정미 교장과 이수민 기획실장의 아나무인식 태도에 지쳐있던 학교 내부의 불만 세력들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의 첫 번째 목표는 박 교장의 비리 행각을 가장 가까이서 돕던 이수민 실장이었다.
이 실장은 박 교장의 지시를 받아 급식 재료, 납품 비리와 학교 예산 유용을 직접 처리해온 인물이었기에 그녀의 몰락은 박 교장에게 직접적인 타격이 될 것이 분명했다. 김지영은 이 실장의 일거수일투족을 그림자처럼 감시했다. 그녀는 이 실장이 퇴근 후 고급 레스토랑에서 모임을 갖거나 주말에 명품 쇼핑을 즐기는 모습을 포착했다. 공식적인 월급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사치스러운 생활이었다. 김지영은 이민준 변호사에게 이 정보를 넘겼고 이민준은 이를 바탕으로 이 실장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익명투서를 언론사와 시민단체에 보냈다. 투서에는 이 실장의 동선과 만나는 인물들, 그리고 그녀의 소비 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담겨 있었다. 동시에 김지영은 학교 내부에서 이 실장의 약점을 파고들었다. 그녀는 급식실 직원들과의 소소한 대화를 통해 이 실장이 평소 직원들에게 폭언을 일삼고 급식실 예산을 멋대로 전용했다는 불만들을 수집했다. 이 실장이 식자재 재고를 조작하여 개인적으로 빼돌린다는 소문도 급식실 내부에서 공공연하게 돌고 있었다. 김지영은 이 모든 정보를 세심하게 기록했다. 그녀의 우수어린 갈색 눈동자는 모든 것을 놓치지 않았다. 결정적인 증거는 이 실장이 행복푸드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는 현장이었다. 김지영은 이 실장이 매주 수요일 저녁 학교 근처의 한적한 카페에서 행복푸드 영업부장과 만나는 패턴을 파악했다. 그녀는 이 정보를 이민준 변호사에게 알렸고 이민준은 신뢰할 수 있는 사설 탐정을 고용하여 현장을 포착하도록 지시했다. 약속된 수요일 김지영은 카페 건너편에서 차 안에 앉아 상황을 지켜봤다. 그녀의 심장은 고요했지만 내면에서는 거대한 폭풍이 일렁였다. 이 실장은 영업부장과 마주 앉아 짧은 대화를 나눈 뒤 서류 봉투를 건네받았다. 봉투 안에는 돈 뭉치가 분명했다. 모든 과정은 사설 탐정의 고성능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겼다. 그들의 대화 내용까지 음성 녹음 장치에 선명하게 녹취되었다. 완벽한 증거였다. 707 부대에서 배운 정교한 미행과 정보 수집 기술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다음 날 아침 언론은 이수민 기획실장의 리베이트 수수 현장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신문 한 면에는 돈 봉투를 주고받는 이 실장과 행복푸드 영업부장의 사진이 선명하게 실렸다. 기사 제목은 청남고등학교 비리기획실장 리베이트 현장 포착이었다. 뉴스는 온종일 이 사건을 다루며 학교 비리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교육청은 즉각적인 감사에 착수했고 검찰도 내세에 돌입했다. 학교는 발칵 뒤집혔다. 박정미 교장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녀는 이 실장을 불러 맹렬히 질책했지만 이 실장은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듯했다. 교장 선생님, 제가 다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녀는 박 교장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모든 것을 자신의 잘못으로 돌리려 했다. 하지만 박 교장은 그녀의 말이 거짓임을 알았다. 이 실장은 자신의 지시를 따랐을 뿐 이 모든 비리의 설계자는 박 교장 자신이었기 때문이었다. 경찰이 학교로 들이닥쳤고 이수민 기획실장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수갑이 채워진 채 끌려나가는 이 실장의 얼굴은 창백했고 두려움에 질려 있었다. 그녀는 김지영이 서 있는 급식실 쪽을 향해 잠시 시선을 던졌지만 김지영은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그녀를 응시할 뿐이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진한 화장기 하나 없이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지만 그 섬세한 감정의 그림자는 이제 차가운 승리감으로 물들어 있었다. 이수민 기획실장의 몰락은 박정미 교장에게 심각한 경고음이었다. 가장 믿었던 오른팔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며 박 교장은 이제 자신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불안과 함께 김지영에 대한 의심의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다. 그녀는 여전히 김지영이 이렇게 거대한 일을 꾸밀 수 있는 인물이라고는 믿지 못했지만 급식실 아줌마를 향한 멸시는 이제 어딘가 모를 불안감으로 바뀌고 있었다. 복수의 첫 번째 칼날은 정확히 목표물을 맞췄다. 이수민 기획실장의 몰락은 청남고등학교에 폭풍을 몰고 왔고 박정미 교장의 심장에는 깊은 균열을 일으켰다. 하지만 김지영의 복수극은 이제 막 서막을 올렸을 뿐이었다. 다음 목표는 김현우 교사였다.
그는 박 교장의 그림자처럼 붙어 다니며 그녀의 비위를 맞추고 김지영이 모욕당할 때마다 비웃음을 날리던 비겁한 인물이었다. 김지영은 그를 향한 분노가 개인적인 감정에서 비롯되었음을 인정했지만 동시에 김현우가 학교 내 비리를 묵인하고 조장하는 데 일조한 시스템의 부속품임을 알고 있었다. 김현우는 이수민 실장의 구속 소식에 누구보다 불안해했다. 그는 자신이 박 교장에게 버림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다. 김지영은 이러한 김현우의 심리 상태를 꿰뚫어 보고 있었다. 707 부대에서 배운 심리전 기술은 상대의 가장 깊은 불안감을 파고들어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데 탁월했다. 그녀는 직접적으로 김현우를 공격하는 대신 그를 서서히 고립시키는 방법을 택했다. 어느 날부터 김현우의 컴퓨터에 알 수 없는 파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과거 그가 개인적으로 학생들에게 비싼 과외를 해주던 기록, 특정 학생의 성적을 조작하려 시도했던 이메일, 그리고 심지어 교내 여교사들에게 보낸 부적절한 메시지까지. 모두 오래전에 삭제했던 파일들이었지만 김지영의 손을 거치자 유령처럼 다시 나타났다. 김지영은 이민준 변호사가 고용한 해커를 통해 이 파일들을 김현우의 컴퓨터에 몰래 심어두었다. 파일들은 당장 외부에 유출되지는 않았지만 김현우의 눈에는 그것이 보였다. 그의 심장을 옥죄는 압박감은 상상 이상이었다. 김현우는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다. 출근할 때마다 혹시 누군가 자신을 의심하는 눈초리로 보지 않을까 불안에 떨었다. 수업 시간에도 집중하지 못하고 학생들의 눈치를 살폈다. 그의 정신은 서서히 피폐해져 갔다. 그는 박정미 교장을 찾아가 자신의 불안감을 토로하려 했지만 박 교장은 이미 이수민 실장 사건으로 극도로 예민해져 있었다. 지금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주제에 뭘 얻어먹으려고 그래. 닥치고 내 할 일이나 해박 교장의 싸늘한 반응에 김현우는 더욱 절망했다. 김지영은 급식실에서 김현우의 변화를 조용히 관찰했다. 그의 얼굴은 날이 갈수록 수척해졌고 눈빛에는 불안과 초조함이 가득했다. 김현우는 김지영을 볼 때마다 흠칫 놀라며 시선을 피했다. 과거 김지영을 비웃고 모욕하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이제 그는 김지영의 눈빛에서 어떤 섬뜩한 기운을 느꼈을지도 몰랐다. 김지영의 우수 어린 눈빛은 이제 그를 꿰뚫어 보는 듯한 차가운 칼날이 되어 있었다. 김지영은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렸다. 이민준 변호사를 통해 김현우가 과거 학부모로부터 뇌물을 받고 특정 학생의 생활 기록부를 조작하려 했던 명확한 증거를 교육청 감사팀에 제보했다. 이민준은 해당 학생의 학부모를 설득하여 익명으로 증언하게 했고 김지영이 확보한 이메일 기록까지 더해지자 증거는 너무나도 명백했다. 며칠 후 교육청 감사팀이 김현우 교사를 소환했다. 그는 모든 것이 발각되었다는 사실에 만견자실했다. 감사의 강도는 생각보다 훨씬 강했고 김현우는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들이 어디서 나왔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그는 결국 자신의 잘못을 일부 시인했다. 박 교장에게서 더 이상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그의 배신감과 두려움은 극에 달했다. 김현우는 결국 교단에서 물러났다. 잦은 사퇴 형식을 취했지만 사실상 해고나 다름없었다. 그의 비리가 언론에 보도되지는 않았지만 학교 내부에서는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 되었다. 김현우는 교무실에서 짐을 싸서 나가는 길에 급식실 앞을 지나쳤다. 그는 우연히 김지영과 눈이 마주쳤다. 김지영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고 표정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그저 담담하게 그를 응시할 뿐이었다. 하지만 김현우는 그 순간 자신이 과거에 김지영에게 가했던 모든 모욕과 비웃음이 마치 부메랑처럼 자신에게 돌아왔음을 깨달았다. 그의 눈빛은 절망과 후회로 가득했다.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학교를 떠났다. 2명의 오른팔을 잃은 박정미 교장은 이제 완전히 고립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주변에서 연이어 벌어지는 불행한 사건들 뒤에 누군가의 의도적인 조작이 있음을 직감했다. 하지만 그 배우가 급식실 아줌마 김지영일 것이라고는 여전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녀의 오만함과 김지영에 대한 멸시는 그녀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었다. 그러나 김지영은 알고 있었다.
이제 박정미 교장의 숨통을 조여올 차례라는 것을. 복수의 칼날은 점점 더 박 교장의 목을 향해 다가가고 있었다. 이수민 기획실장의 구속과 김현우 교사의 사퇴는 청남고등학교의 거대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박정미 교장의 주변은 텅 비어버렸고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학교의 절대적인 권력자가 아니었다. 연이은 사건들로 인해 교육청의 비공개 감사는 더욱 강도 높게 진행되었고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박 교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박 교장은 쉬이 무너지지 않았다. 그녀는 교활했고 잔인했으며 무엇보다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을 인물이었다. 그녀는 이 모든 불행의 근원을 찾기 위해 촉각을 곤두세웠다. 박 교장의 의심은 서서히 김지영에게로 향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급식실 아줌마가 이 거대한 사건의 배후에 있을 리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녀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행한 우연 속에서 김지영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다. 이수민이 체포되던 날, 김현우가 학교를 떠나던 날, 김지영의 표정은 너무나도 담담하고 고요했다. 그 침묵 속에서 박 교장은 섬뜩한 기운을 느꼈다. 707 부대 출신이라는 과거의 소문은 박 교장의 머릿속을 맴돌기 시작했다. 설마 그 급식실 아줌마가. 김지영은 박 교장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급식실에서 마주칠 때마다 김지영은 우수 어린 눈빛으로 박 교장을 응시했다. 그 눈빛 속에는 더 이상 나약함이나 비굴함이 없었다. 대신 차갑고 날카로운 빛이 번뜩였다. 박 교장은 그 시선 속에서 자신을 조롱하던 그날의 김지영과는 전혀 다른 알 수 없는 힘을 느꼈다. 그 시선은 박 교장의 심장을 꿰뚫는 듯했다. 그녀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박 교장은 은밀하게 김지영의 뒤를 캐기 시작했다. 그녀는 사설 흥신소를 고용하여 김지영의 과거와 현재 생활을 조사하게 했다. 김지영의 동선 만나는 사람, 심지어 김지영의 딸 지영의 학교 생활까지 파고들었다. 그녀는 김지영의 주변을 맴돌며 약점을 찾으려 했다. 그러나 김지영은 이미 박 교장이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했음을 알고 있었다. 707 부대에서 배운 감각은 위협을 감지하는 데 탁월했다. 그녀는 더욱 은밀하게 움직이며 박 교장의 조사를 역이용할 준비를 했다. 흥신소 직원의 보고는 박 교장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김지영은 그저 평범한 급식실 직원이었고 아무런 특별한 인맥이나 활동도 없다는 내용이었다. 그녀의 삶은 지극히 단조로웠고 모든 동선은 예측 가능했다. 그러나 흥신소 직원은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보고했다. 김지영 씨가 밤마다 도서관에 가서 뭔가를 뒤지는 것 같긴 합니다만 특별한 건 없어 보입니다. 물론 김지영이 도서관에 가는 이유는 위장된 행동이었다. 그녀는 낡은 책들 사이에 숨겨진 USB를 통해 이민준 변호사와 정보를 주고받고 있었고 그 안에는 박 교장의 숨겨진 비리 증거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한편 박 교장은 새로운 문제에 직면했다. 그녀의 비호를 받던 재벌가 자제 최재현이 학교에서 또다시 큰 문제를 일으킨 것이다. 최재현은 유명 대기업 회장의 손자로 그의 부모는 청남고등학교에 막대한 기부금을 내며 최재현의 온갖 비행을 덮어달라고 압력을 넣었다. 최재현은 이수민 실장과 김현우 교사가 사라지자 더욱 아나무인이 되어 그부들을 상습적으로 괴롭히고 심지어 금품을 갈취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박 교장은 최재현의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이를 이용해 자신의 입지를 다지려 했다. 그녀는 최재현의 부모에게 더 큰 기부금을 요구하며 이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 그러나 그녀는 몰랐다. 김지영이 이미 최재현에게 눈독을 들이고 있었다는 것을. 최재현은 박 교장의 가장 큰 약점이자 그녀를 파멸시킬 결정적인 도구가 될 수 있었다. 박 교장이 가진 재벌과의 유착 고리는 곧 그녀의 목을 조이는 올가미가 될 것이었다. 김지영은 박 교장의 조사를 비웃듯이 그녀의 시선 아래서 더욱 대담하게 움직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이 있었지만 우수 어린 눈빛 속에는 번뜩이는 지략과 냉철한 계산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박 교장이 자신을 의심하면서도 결국은 자신이 고작 급식실 아줌마에 불과하다고 스스로를 납득시키는 모습을 지켜보며 차가운 만족감을 느꼈다. 박정미 교장은 아직 몰랐다.
자신이 지금껏 보아왔던 김지영은 그저 위장된 허상일 뿐이라는 것을, 진정한 지옥은 이제부터 시작될 것이었다. 박정미 교장의 불안감은 최재현의 문제를 계기로 더욱 증폭되었다. 최재현은 그야말로 시한폭탄이었다. 재벌가의 막대한 영향력 뒤에 숨어 교내에서 온갖 악행을 저질렀고, 박 교장은 그의 뒤치다꺼리를 하는데 급급했다. 김지영은 이민준 변호사와 상의 끝에 최재현을 다음 목표로 삼기로 했다. 그는 박 교장과 재벌가의 추악한 유착 관계를 드러낼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었다. 단순히 개인적인 복수를 넘어 사회의 부조리한 단면을 고발하는 기회가 될 터였다. 김지영은 최재현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급식실에서 그녀는 최재현이 친구들을 괴롭히고 급식 아주머니들에게 막말을 퍼붓는 모습을 수없이 목격했다. 그의 눈에는 타인에 대한 존중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오만함과 특권의식으로 가득 찬 그의 행동은 김지영의 분노를 더욱 부추겼다. 그녀는 최재현의 교실 동선 쉬는 시간의 습관, 심지어 그가 즐겨 찾는 은밀한 장소까지 파악했다. 어느 날 김지영은 최재현이 학교 뒤편 창고에서 친구들과 몰래 담배를 피우는 장면을 포착했다. 그곳은 CCTV 사각지대이자 학생들의 출입이 금지된 곳이었다. 최재현은 그곳에서 담배를 피우며 친구들에게 최근 벌어진 이수민 실장과 김현우 교사 사건에 대해 떠벌리고 있었다. 야, 솔직히 웃기지 않냐? 늙은이들 주제에 감히 회장님한테 덤비려고 해. 박 교장도 이제 한물 같지. 내가 기침 한 번 하면 다 날아가는 주제에. 그는 자신이 모든 권력의 중심에 있는 양의기양양했다. 그의 말은 박 교장의 치부를 드러내는 동시에 그가 얼마나 오만하고 위험한 존재인지 보여주는 증거였다. 김지영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707 부대에서 훈련받은 은밀 촬영 기술을 이용해 최재현의 모든 언행을 영상으로 담았다. 영상에는 최재현이 담배를 피우는 모습, 친구들에게 폭언을 하는 모습, 그리고 박 교장을 포함한 학교 관계자들을 조롱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무엇보다 결정적인 것은 그가 언급한 회장님이라는 단어였다. 이는 박 교장이 재벌가와 어떤 식으로든 얽혀 있음을 암시하는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었다. 영상을 확보한 김지영은 이민준 변호사에게 연락했다. 이민준은 영상을 검토한 후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건 최재현의 비행뿐만 아니라 박 교장과 재벌가의 유착 관계를 드러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증거입니다. 재벌가의 도덕성 문제까지 불거질 수 있어요. 그는 김지영의 치밀함에 다시 한번 감탄했다. 이민준 변호사는 이 영상을 언론에 공개하기 전에 최재현의 부모와 박정미 교장을 압박하는 데 활용하기로 했다. 그는 최재현의 부모에게 익명으로 해당 영상을 보냈다. 영상이 공개될 경우 자신들의 아들은 물론이고 기업 이미지에도 치명타를 입을 것이라는 경고 메시지와 함께 재벌가는 발칵 뒤집혔다. 그들은 자신들의 아들이 학교에서 이런 끔찍한 비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보다 그것이 외부에 알려져 기업의 불이익이 갈 것을 더 두려워했다. 최재현의 부모는 즉시 박정미 교장을 찾아가 맹렬히 항의했다.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우리 애가 학교에서 이런 짓을 하는데 교장 선생님은 대체 뭘 한 겁니까? 당장 이 영상을 유포한 사람을 찾아내고 우리 애 문제를 해결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학교에 대한 지원은 물론이고 교장 선생님 자리도 장담 못할 겁니다. 재벌가의 압력은 박 교장의 숨통을 조여왔다. 박 교장은 미칠 지경이었다. 이수민과 김현우가 사라진 데 이어 이제는 자신의 가장 큰 보호막인 재벌가마저 등을 돌리려 하고 있었다. 그녀는 학교에 들이닥친 기자들과 학부모들의 질문에 시달리며 진땀을 흘렸다. 그녀는 누군가 자신을 파멸시키려 한다는 것을 확신했지만 그 배우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다. 그녀의 눈빛은 점차 광기로 물들어갔다. 김지영은 급식실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봤다. 그녀의 얼굴에는 진한 화장기 하나 없이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지만 우수 어린 눈빛 속에는 싸늘한 복수심이 가득했다. 그녀의 딸 지영은 이제 학교에서 엄마에 대한 비난 대신 최재현의 악행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다.
정의의 저울추는 서서히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박 교장은 아직 김지영이 자신을 향한 복수의 칼날을 쥐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 그녀는 이제 곧 자신의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었다. 최재현의 악행이 재벌계까지 알려지자 박정미 교장은 사면촉에 몰렸다. 이수민과 김현우의 빈자리는 너무나 컸고 그녀의 숨통을 조여오는 압력은 날마다 거세졌다. 학교 운영은 마비될 지경이었고 학부모들의 불만은 이미 통제 불능 상태였다. 박 교장은 마치 덫에 걸린 맹수처럼 발버둥 쳤지만 김지영이 쳐놓은 거미줄은 더욱 단단히 그녀를 올가매고 있었다. 이제 박 교장은 자신을 파멸시키려는 미지의 적이 김지영일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의심을 떨쳐낼 수 없었다. 박 교장은 교장실에 틀어박혀 자신의 몰락을 막을 방법을 필사적으로 모색했다. 그녀는 학교 비리에 깊숙이 연루된 교육계 인사들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들 역시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며 하나둘씩 등을 돌렸다. 재벌가의 압력은 끊임없이 그녀를 괴롭혔고 그녀는 더 이상 그들의 뒤치다꺼리를 할 여유가 없었다. 분노와 두려움에 휩싸인 박 교장은 자신의 모든 불행이 김지영 때문이라는 망상에 사로잡히기 시작했다. 김지영은 박 교장의 심리적 불안정을 이용하기로 했다. 그녀는 이민준 변호사와 상의하여 박 교장의 정신을 더욱 교란시킬 만한 장난들을 시작했다. 밤늦게 박 교장의 집으로 알 수 없는 협박 문자가 전송되었다. 문자는 그녀의 비리 내역을 암시하는 듯한 모호한 내용이었지만 마지막에는 항상 네가 짓밟았던 자가 돌아왔다는 섬뜩한 문구가 따라붙었다. 박 교장은 밤잠을 설쳤고 작은 소리에도 움찔하며 신경소외약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또한 김지영은 박 교장의 개인 일정에 혼란을 주었다. 중요한 교육청 회의에 박 교장이 지각하게 만들거나 외부 간견 자료가 사라지게 만들었다. 이 모든 것은 707 부대에서 배운 정교한 교란 작전의 일부였다. 그녀는 박 교장의 비서 컴퓨터에 몰래 접근하여 일정을 조작하거나 USB를 바꿔치기 하는 방식으로 혼란을 야기했다. 박 교장은 자신이 치매에 걸린 것이 아닌가 의심할 정도로 기억력 감퇴와 판단력 저하를 겪었다. 그녀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고 학교 직원들은 그녀를 비웃기 시작했다. 박 교장은 결국 김지영을 직접 상대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급식실로 내려가 김지영을 불러세웠다. 급식실은 점심시간이 끝나 한산했지만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박 교장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렸고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김지영 씨, 당신이지 이 모든 일을 꾸민 사람이 당신이잖아. 박 교장은 손가락으로 김지영을 가리키며 소리쳤다. 겨우 급식실 아줌마 주제에 감히 날 건드려 당신이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알아? 이수민, 김현우. 다 당신 짓이지. 그래, 그날 급식실에서 내가 당신을 모욕해서 앙심을 품은 건가? 고작 그런 보잘것없는 이유로 나한테 이렇게 복수하는 거야. 김지영은 박 교장의 광기 어린 시선을 차분히 마주했다. 그녀의 우수 어린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교장 선생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저 제 일을 할 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평온했다. 그러나 그 평온함은 박 교장을 더욱 자극했다. 거짓말. 마, 당신 그 눈빛. 그때 그 굴욕을 갚아주겠다고 노려보던 그 눈빛. 내가 그걸 모를 줄 알아. 당신 분명히 뭔가 있어. 내가 다 알아낼 거야. 당신이 707 부대 출신이라는 소문도 내가 모를 줄 알았어. 겨우 군대에서 밥이나 만들던 주제에 뭐가 다르다고? 박 교장은 비웃음과 함께 그녀의 가장 깊은 상처를 건드렸다. 김지영의 심장이 얼어붙는 듯했다. 707 부대 출신이라는 과거는 그녀가 숨기고 싶었던 가장 깊은 비밀이었다. 박 교장이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에 그녀는 일말의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동요도 드러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담담하게 박 교장을 바라봤다. 제가 707 출신이든 급식실 아주머니든 그것이 교장 선생님의 비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는 법입니다. 김지영의 침착함은 박 교장을 더욱 격분시켰다. 그래, 좋아. 어디 진실이 뭔지 끝까지 가보자고.
당신이 감히 날 건드렸으니 이제 당신 딸까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당신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걸 짓밟아 줄 테니 어디 한번 버텨봐. 박 교장의 얼굴은 증오로 일그러졌다. 그녀의 말은 비수처럼 김지영의 심장을 꿰뚫었다. 딸을 건드리겠다는 협박에 김지영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흔들렸다. 그 찰나의 흔들림을 박 교장은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김지영의 약점을 쥐었다고 생각하며 비열하게 웃었다. 그러나 박 교장은 몰랐다. 김지영의 흔들림은 약함의 표시가 아니었다. 그것은 차갑게 이글거리는 분노의 불꽃이었다. 707 부대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사랑하는 것을 건드릴 때 어떤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지 보여주는 것이었다. 박 교장은 이제 스스로 파멸의 벼랑 끝으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그녀의 오만함과 무지가 그녀를 집어삼킬 것이다. 김지영의 복수는 이제 피할 수 없는 정점으로 치닫고 있었다. 박정미 교장의 협박은 김지영의 차가운 심장에 불을 질렀다. 딸을 건드리겠다는 말은 그녀의 마지막 인내심을 산산조각 냈다. 707 부대에서 김지영은 사랑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괴물로도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이제 박 교장은 그 괴물을 깨운 것이었다. 김지영의 눈동자에 드리웠던 우수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타오르는 복수심과 냉혹한 결단만이 남았다. 그녀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다. 박정미 교장의 파멸은 이제 시간 문제였다. 김지영은 이민준 변호사에게 연락해 박 교장의 재산 내역과 숨겨진 부동산 정보를 집중적으로 파헤치도록 지시했다. 그녀의 촉은 정확했다. 박 교장이 학교 예산을 유용하여 자신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여러 건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증거가 포착되기 시작했다. 특히 강남의 고급 아파트와 서울 외곽의 상업용 건물 몇 채가 박 교장의 조카 명의로 되어 있었다. 이민주는 재산 추적 전문가를 고용하여 이 모든 불법적인 자금 흐름을 밝혀냈다. 동시에 김지영은 최재현의 영상을 언론에 공개할 준비를 했다. 그녀는 이민준과 상의하여 이 영상을 통해 박 교장과 재벌가의 유착 관계를 만천해 드러낼 방법을 모색했다. 단순히 영상을 공개하는 것을 넘어 언론이 이 사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도록 자극할 방법을 강구했다. 그녀는 박 교장에게 보냈던 섬뜩한 문자 메시지들, 그리고 최재현의 비행이 학교 내부에서 어떻게 묵인되어 왔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들을 언론에 흘릴 계획을 세웠다. 그녀의 계획은 박 교장을 심리적으로 더욱 압박했다. 박 교장은 자신의 집으로 계속해서 날아드는 협박 문자의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었다. 그녀는 주변의 모든 사람을 의심했고 심지어 그림자까지도 자신을 노리는 것 같다고 생각했다. 교장실에 앉아 불안에 떨던 박 교장은 문득 자신의 책상 위에 놓인 작은 급식 식판 모형을 발견했다. 그것은 김지영이 급식실에서 가져다 놓은 것이었다. 식판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박 교장의 눈에는 마치 그날의 모욕이 생생하게 재현되는 듯했다. 그녀의 심장은 공포에 질려 미친 듯이 뛰었다.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왔다. 이민준 변호사는 언론사 기자들과 접촉하여 청남고등학교 비리 및 재벌가 자제, 특혜 의혹에 대한 단독 보도를 준비했다. 그는 김지영이 제공한 최재현의 영상, 그리고 박 교장의 차명 부동산 증거들을 기자들에게 넘겼다. 기자들은 특종에 눈이 멀어 즉시 취재에 돌입했다. 사회에 만연한 재벌가의 특권 의식과 교육 비리에 대한 대중의 분노를 건드릴 만한 거대한 사건이었다. 보도 당일 김지영은 평소와 다름없이 급식실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진한 화장기 하나 없이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지만 그 우수 어린 눈빛 속에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강철 같은 결의가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딸 지영이 평화롭게 급식을 먹는 모습을 보며 조용히 다짐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날 거야. 저녁 뉴스 속보로 청남고등학교 비리 사건이 대대적으로 보도되기 시작했다. 최재현의 충격적인 영상과 함께 박정미 교장의 비자금 및 차명 부동산 의혹이 낱낱이 파헤쳐졌다. 뉴스는 박 교장의 과거 행적 이수민 실장과 김현우 교사의 몰락까지 연결 지으며 사건의 전모를 보도했다. 국민들은 분노했고 청남고등학교 게시판은 박 교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글로 도배되었다.
학부모들은 학교 앞으로 몰려와 시위를 벌였다. 박정미 교장은 뉴스 속보를 보며 그대로 주저앉았다. 그녀의 세상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모든 것이 백일에 드러났고 그녀가 쌓아 올렸던 권력과 명예는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만견자실한 채 화면 속 김지영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날 급식실에서 자신에게 모욕당하던 나약한 여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섬뜩한 괴물이었다. 박 교장의 눈빛은 절망과 함께 깊은 공포에 휩싸였다. 그녀는 김지영이 자신에게 행한 복수의 규모와 치밀함에 경악했다. 모든 것은 이제 끝났다. 박정미 교장의 파멸은 세상에 드러났지만 김지영의 복수에는 예상치 못한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다. 이민준 변호사가 박 교장의 비리 관련 자료를 심층 분석하던 중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한 것이다. 박 교장이 재단 이사장과 공모하여 빼돌린 비자금의 상당 부분이 놀랍게도 김지영의 모친이 과거 근무했던 학교의 낡은 부지 매각 대금에서 흘러나온 것이었다. 그 부지는 공익 목적으로 기부될 예정이었으나 박 교장과 이사장의 비리로 인해 사설재단의 헐값으로 넘겨진 뒤 개발 이익이 고스란히 그들의 주머니로 들어갔던 것이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부지 매각에 김지영의 모친이 연루되어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서류상으로는 그녀의 모친이 매각 동의 서류에 서명한 것으로 되어 있었고 심지어 매각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는 기록까지 존재했다. 이민준 변호사는 혼란에 빠졌다. 그는 김지영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전달해야 할지 망설였다. 그가 보기에 김지영의 모친은 박 교장의 비리 피해자였지만 서류상으로는 공범처럼 보일 수 있었다. 이민준은 조심스럽게 김지영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그는 마른 침을 삼키며 말했다. 김지영 씨, 박 교장의 비자금을 추적하던 중 당신 어머님과 관련된 예상치 못한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님이 예전에 근무하시던 학교 부지 매각 건인데 어머님께서 매각에 동의하시고 심지어 적극적으로 참여하셨다는 서류가 있습니다. 김지영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그녀의 우수 어린 갈색 눈동자는 크게 흔들렸다. 그 어떤 모욕과 비난에도 흔들림 없던 그녀의 표정이 이 순간만큼은 충격과 혼란으로 일그러졌다. 말도 안 돼요. 저희 엄마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엄마는 항상 정직하게 사셨고 약한 사람들을 돕는 분이셨어요. 이건 분명 조작된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절규가 섞여 있었다. 그녀의 섬세한 감정의 그림자는 이제 깊은 상처로 인해 산산조각이 나고 있었다. 이민주는 고개를 저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서류가 너무나 정교해서 조작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어쩌면 어머님께서 당시 박 교장이나 재단 이사장에게 협박을 당하셨거나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신 채 서명하셨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면 어머님의 명예에도 치명적인 타격이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복수에도 정당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습니다. 김지영은 말없이 고개를 떨궜다.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혔다. 그녀는 평생을 바쳐 박정미 교장에게 복수하려 했다. 모든 것은 어머니의 명예를 회복하고 어머니를 짓밟았던 자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어머니가 완벽한 피해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에 그녀의 세계는 무너지는 듯했다. 그녀의 복수가 과연 정당한 것이었을까? 그녀의 뇌리에는 박 교장이 그녀를 조롱하며 던졌던 말이 떠올랐다. 이런 태도로는 어디 가서 뭘 해도 안 돼. 딱 보아하니 인생이 고달프게 생겼네. 뭘 해도 되는 일이 없을 팔자인가 보지. 딸 지영의 얼굴이 떠올랐다. 엄마의 고통을 함께 견뎌온 딸? 이 복수가 끝나면 딸과 함께 평화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이 사실이 드러나면 딸에게도 또 다른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생각에 김지영의 심장은 미어지는 듯했다. 그녀의 복수는 이제 순수하지 않았다. 복수의 칼날은 자신에게도 향할 수 있는 양날의 검이었다. 그녀는 고뇌에 빠졌다. 이 사실을 덮고 박 교장에게 복수를 감행할 것인가? 아니면 진실을 밝히고 어머니의 명예와 자신의 복수 모두를 잃을 위험을 감수할 것인가?
707 부대에서 배운 모든 전술과 전략은 이런 도덕적 딜레마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냉철한 전사가 아니었다. 그저 고뇌하는 한 명의 인간 딸의 엄마일 뿐이었다. 밤늦게까지 김지영은 이민준 변호사와 자료를 검토했다. 이민준은 그녀의 고통을 이해하려는 듯 침묵 속에서 그녀 곁을 지켰다. 그의 피곤하지만 온화한 눈빛은 그녀에게 미약한 위안을 주었다. 김지영은 차가운 사실 앞에서 자신의 신념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복수가 정당성을 잃는다면 그녀는 무엇을 위해 이 모든 것을 해왔던가? 그녀는 자신이 과연 이 복수의 끝에서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을지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복수의 칼날은 이제 그녀 자신을 겨누고 있었다. 김지영의 고뇌는 깊어졌다. 어머니의 과거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은 그녀의 복수를 멈춰 세울 수도 있는 강력한 걸림돌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다. 707 부대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정신은 바로 인던 임무 완수였다. 비록 복수의 순수성이 희석될지라도 박정미 교장과 같은 부패한 권력자가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 것, 그리고 자신과 같은 약자들이 더 이상 짓밟히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그녀의 새로운 임무가 되었다. 그녀는 이민준 변호사와 함께 마지막 작전을 준비했다. 박정미 교장의 비리는 이미 언론과 교육청을 통해 만천에 드러났지만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발버둥치고 있었다. 그녀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자신은 억울한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심지어 김지영을 겨냥하며 개인의 앙심으로 인한 음해라고 몰아붙이기도 했다. 그녀의 뻔뻔함은 김지영의 분노를 다시금 일깨웠다. 이민준 변호사는 박 교장의 마지막 발악을 예측하고 있었다. 그는 김지영에게 제안했다. 김지영 씨, 이제 박 교장이 더 이상 발뺌할 수 없는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합니다. 언론과 학부모들 앞에서 그녀의 모든 죄를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공개적인 자리를 마련해야 합니다. 김지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우수 어린 눈빛은 이제 차갑고 단호한 빛으로 가득했다. 어머니의 과거에 대한 아픔은 잠시 접어두고 오직 박 교장을 무너뜨리는데 모든 신경을 집중했다. 최후의 무대는 청남고등학교 강당기였다. 학부모 대표단과 시민단체는 박정미 교장의 즉각적인 사퇴와 비리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공개 토론회를 강행했다. 언론사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강당은 발 디딜 틈 없이 사람들로 가득 찼다. 박 교장은 마지못해 토론회에 참석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이미 패색이 짙었다. 토론회가 시작되고 학부모 대표들은 박 교장의 비리 행각에 대해 맹렬히 비난했다. 박 교장은 준비된 변명과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하려 애썼다. 저는 학교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저를 음해하려는 세력의 조작입니다. 특히 급식실의 김지영이라는 직원이 저에게 개인적인 앙심을 품고 이런 일을 꾸미고 있습니다. 박 교장은 김지영을 향해 손가락을 가리키며 소리쳤다. 그녀는 김지영을 희생양 삼아 이 위기에서 벗어나려 했다. 그 순간 강당 뒷문이 조용히 열리고 김지영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의 등장은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것이었다. 그녀의 길게 늘어뜨린 웨이브진 짙은 갈색 머리는 차분하게 흘러내렸고 뽀얀 피부는 강당의 조명 아래 더욱 창백해 보였다. 우수에 찬 듯한 갈색 눈동자는 흔들림 없이 박정미 교장을 응시했다. 슬림하고 우아한 실루엣은 그녀의 단단한 내면을 드러내는 듯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진한 화장기 하나 없이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이 있었지만 그 섬세한 감정의 그림자는 이제 냉혹한 승리감으로 물들어 있었다. 김지영은 한 발 한 발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왔다. 그녀의 등장에 강당 안은 술렁거렸다. 박 교장은 김지영의 등장에 경악하여 말을 잇지 못했다. 이민준 변호사가 김지영의 옆에 섰다. 김지영 씨가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진실을 밝힐 증인이자 피해자입니다. 김지영은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저는 청남고등학교 급식실에서 일하고 있는 김지영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박정미 교장의 모든 비리와 횡포를 낱낱이 밝히겠습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증거들을 제시하기 시작했다. 이민준 변호사가 준비한 스크린에는 박 교장의 차명 계좌, 내역 재벌가와 주고받은 은밀한 이메일, 그리고 최재현의 비행 영상까지 모든 것이 선명하게 재생되었다. 김지영은 박 교장이 자신에게 행했던 모욕적인 언행을 그대로 묘사하며 그녀의 위선과 오만함을 고발했다. 교장 선생님은 저에게 밥그릇이나 얻어먹고 다니는 게 어울리는 사람, 군대 짬밥이나 만들던 천박한 솜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지영의 목소리는 떨림 없었다. 하지만 저는 그 군대 짬밥을 만들던 곳에서 누구보다 강하고 정직하게 국가에 봉사했습니다. 제가 707 특수임무대대 출신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곳에서 불의를 보고도 침묵하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강당하는 충격과 경악으로 술렁거렸다. 707 특수임무대대 출신이라는 말에 박 교장의 얼굴은 완전히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김지영이 단순한 급식실 아줌마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지만 이 정도의 거물일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녀의 눈빛은 공포와 절망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김지영은 마지막으로 외쳤다. 박정미 교장, 당신은 아이들의 교육을 빌미로 자신의 배만 불려왔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권력으로 약자들을 짓밟고 진실을 은폐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당신의 모든 죄는 만천에 드러났습니다. 당신은 이 사회의 정의를 농락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녀의 말은 사형 선고와 같았다. 강당 안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정의가 승리하는 순간이었다. 박정미 교장의 몰락은 순식간에 이루어졌다. 언론의 집중 포화와 교육청의 강도 높은 감사, 그리고 검찰의 수사까지 겹치면서 그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모든 비리가 낱낱이 드러났고 그녀는 결국 교장 자리에서 파면됨은 물론 횡령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구속되었다. 재벌가 역시 최재현의 비행과 학교 비리 연루 의혹으로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고 대국민 사과와 함께 학교에 대한 모든 지원을 철회했다. 청남고등학교는 대대적인 개혁에 들어갔고 새로운 이사장과 교장이 부임했다. 김지영은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했다. 그녀의 복수는 완벽하게 성공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승리감과 함께 알 수 없는 공허함이 밀려왔다. 복수를 위해 달려왔던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707 부대에서의 혹독한 훈련, 박 교장의 모욕 딸 지영이 겪었던 아픔, 그리고 어머니의 과거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까지. 이 모든 것이 그녀를 지금의 자리로 이끌었다. 이민준 변호사는 김지영을 찾아왔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지만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김지영 씨, 모든 것이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박 교장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학교는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겁니다. 당신의 용기 덕분입니다. 김지영은 창밖을 응시했다. 변호사님, 제가 과연 잘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복수를 하는 동안 저도 모르게 괴물이 되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일도, 그녀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슬픔이 묻어났다. 그녀의 뽀얀 피부 위에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이민주는 그녀의 어깨를 조용히 두드렸다. 김지영 씨, 당신은 괴물이 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불의에 맞서 싸운 용감한 사람입니다. 어머님에 대한 진실은 우리가 밝혀낼 겁니다. 어머님은 분명 박 교장에게 이용당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당신의 복수는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을 넘어 이 사회의 썩은 부분을 도려내는 정의로운 행위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신 덕분에 희망을 얻었습니다. 그의 말에 김지영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녀는 딸 지영의 얼굴을 떠올렸다. 딸은 이제 학교에서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있게 되었다. 친구들도 더 이상 엄마에 대한 이상한 소문을 이야기하지 않았다. 딸의 밝은 웃음이 그녀에게 가장 큰 위안이자 보상이었다. 며칠 후 김지영은 급식실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새로운 교장은 그녀를 만류했지만 김지영은 단호했다. 저는 이제 이곳에서 할 일을 다 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그녀는 급식실을 떠나기 전 오랫동안 일했던 주방을 둘러봤다.
기름 냄새와 아이들의 떠들던 소리가 환청처럼 들리는 듯했다. 이곳에서 그녀는 가장 큰 굴욕을 겪었고 동시에 복수를 다짐하며 다시 태어났다. 김지영은 딸 지영의 손을 잡고 학교를 나섰다. 그녀의 길게 늘어뜨린 웨이브진 짙은 갈색 머리는 바람에 살랑거렸다. 우수 어린 갈색 눈동자는 이제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희미하지만 따뜻한 빛을 머금고 있었다. 슬림하고 우아한 실루엣은 여전히 변함없었지만 그 걸음걸이에는 이전과는 다른 단단함과 자유로움이 느껴졌다. 그녀의 얼굴에는 진한 화장기 하나 없이 자연스러운 모습 그대로였다. 그녀는 복수의 끝에서 진정한 자신을 찾았다. 707 부대에서의 강인함과 급식실에서의 인내,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딸을 지키려는 모성애가 모두 합쳐져 새로운 김지영을 만들어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갇히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김지영은 딸과 함께 새로운 동네로 이사했다. 작은 아파트였지만 햇살이 잘 드는 아늑한 공간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급식실에서 일하지 않았다. 대신 작은 한식당에서 요리사로 일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맛은 여전히 훌륭했고 손님들은 그녀의 정갈한 음식에 감탄했다. 그녀는 손님들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 미소 속에는 과거의 아픔과 고통,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평화와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다. 밤이 되면 그녀는 딸 지영과 함께 거실에 앉아 책을 읽거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딸은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았다. 엄마의 눈빛에서 강인함과 사랑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김지영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지영아, 엄마는 이제 괜찮아. 우리는 앞으로 행복하게 살 거야.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김지영의 삶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다. 그녀는 더 이상 급식실 아줌마나 707 출신이라는 꼬리표에 갇히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김지영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는 한 명의 강인하고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녀의 새로운 삶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